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오늘은 요즘의 대세인 편리한 스마트 스위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스마트 스위치 몇 가지의 종류와 이에 따른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스위치는 제어하려는 기기의 스위치에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터치하여 온 또는 오프하는 방식의 스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스위치는 전기 전자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의 스위치에 직접 다가가지 않고도 제어할 기기와 사용자 간의 거리 제한의 무제한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스위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스위치를 한번 사용해 본 경험자라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과 편리함을 직접 체험해 보고 만족한 나머지 더욱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스위치는 가급적 이러한 스마트 스위치로 추가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의 이유를 열거해 보면, 첫째, 잠들기 직전에 조명을 켜거나 끄기 위해 움직임이 귀찮거나 번거로울 때, 둘째, 외출 시 특정 가전기기나 조명 등을 켜야 하거나 깜빡 잊고 끄지 않았을 때, 셋째, 귀가가 늦어져서 반려동물이 걱정이 될 때, 넷째, 매장, 공장, 사무실, 주말 농장 등의 방범용 조명 등이나 외부 간판, 그리고 기타 기기 등을 원격 제어 또는 매일매일 자동 제어하고 싶을 때 등입니다. 또 이외에도 음성으로 제어, 타이머 조절, 예약 기능, 그리고 다양한 기기와 연동 기능의 작동으로 일석이조 그 이상으로 아주 편리하고 적시적소에서 제어가 가능해져서 필요 이상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에너지 전략도 되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스위치의 작동 방식을 잠시 보면,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터치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 또는 구글 홈과 시리 등의 스마트 스피커에서도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스마트 스위치의 작동 방식은 와이파이 방식으로 공유기를 통하여 신호를 전달받고 작동되기 때문에 집이나 외부 또는 해외여행 시에는 해외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왼쪽의 제품은 우리가 흔히 접하던 손으로 온오프하는 아날로그 멀티탭이고, 오른쪽의 이 제품은 왼쪽과 대처되는 스마트 멀티탭의 4구짜리와 1구짜리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는 제품을 대체하고 스마트폰에 디바이스를 등록하여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표시된 이 부분은 기존 사용하는 스위치와 같이 수동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터치 버튼이고, 디바이스 등록 시에 필요시 사용하는 리셋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구 멀티탭에서 맨 위쪽의 동그란 버튼은 전체 전원의 온오프를 수동으로 하는 버튼이고, 그 아래의 USB 단자 4개는 DC 5V가 출력되는데 스마트폰 충전이나 기타 USB 전원 단자로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음 아래의 4구의 각 탭은 통합 제어가 아닌 각각의 개별 제어, 그리고 상호 연동 제어와 조건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1구 탭은 단독으로 하나의 기기만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에 일반 아날로그 멀티탭을 추가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TV 시청을 하려면 TV와 셋탑 박스가 같이 온되어야 하는데, 이런 제품의 전격 전류의 용량은 대개 10A와 16A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TV와 셋탑 박스를 같이 연결을 한다 해도 전격 용량에 비하면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일반 멀티탭을 추가 연결하면 두 기기의 온오프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동 제어를 예를 들자면 같은 앱을 지원받는 제품군끼리는 앱의 기능 설정을 통해서 서로 연동 제어나 조건 제어가 가능한데, 이러한 연동 제어는 각각 같은 모드나 다른 모드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구 탭 한 개는 안방에 있고 다른 한 개는 거실에 있다면 각각의 TV와 셋탑박스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결했다고 가정할 때,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다가 그대로 두고 안방에 들어와서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안방 TV를 켜게 되면 거실 TV는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만약 두 곳에서 각각 시청을 원한다면 거실 TV만 따로 켜더라도 안방 TV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로 같이 온 또는 오프 되게 하거나, 아니면 서로 반대로 온일 때 오프 되고 오프일 때 온 되게 할 수도 있어서 이런 연동 기능도 여러모로 아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형태의 스위치는 조명 등의 등기구 속이나 타공된 천정 속에 넣어 간접 등에 활용하거나, 그 외 선풍기나 기타 기기 등의 제품 속의 빈 공간에 직접 넣어서 활용해도 되고, 또 이것을 멀티 콘센트를 이용하여 만들면 스마트 멀티탭이 됩니다. 이 제품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원 입력촉과 출력촉이 정해져 있으므로 입력은 전원의 인입점에, 출력은 부하측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대부분의 우리 가정에 포설된 전기 배선의 스위치 배선도입니다. 홈 IoT에 처음 입문하는 많은 분들은 위드 내추럴이냐 노 내추럴이냐의 고민을 초반에 많이 하는데, 최근의 신축 아파트는 요즘 대세인 홈 IoT를 위해서 스위치 배선에 중선선 포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스위치선은 활선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성선은 메인 단자함에서 차단기를 거쳐서 전등 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벽 스위치의 박스로는 내려와 있지 않아서 스위치 박스에는 대부분 중성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oT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위치는 대기 전원을 통하여 초기 작동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벽 스위치를 스마트 스위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작동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서 벽 스위치 박스 내에 중성선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요비선 작업으로 전등에 연결되어 있는 중성선을 따서 스위치 박스로 내려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비용이 꽤 들기도 하고, 직접 하더라도 비용은 아주 적게 들지만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은 중성선 포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중성선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기존의 벽 스위치와 1대1로 막 교체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제품 내의 회로 시스템에서 작동되기를 위한 최소 전원은 항시 품고 있기 때문에 중성선이 필요 없는 노 내추럴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 내추럴 스마트 스위치의 연결도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스위치를 제거하고 그대로 막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사용 방식의 손 터치 제어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끔 설치 후에 프리커 현상인 장광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동봉된 플리커 제거 콘덴서를 부하측의 L과 N 쪽에 영상과 같이 연결하되 등기구 안쪽에다 연결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이 스위치의 설치에 관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 아래 더보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스위치를 구입 시에는 외관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노 내추럴인지 위드 내추럴인지와 상품 정보에서 제품 뒷면의 이미지를 보면 활선인 L 단자만 있고 중성선인 N 단자는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스마트 스위치는 별도의 허브가 필요 없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바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 중에서 저희 이전 영상을 보고 구매 후 설치를 하다가 문의를 주신 분 중에 지급이 방식으로 잘못 구매하고서 안된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통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IoT 통신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급이, G웨이브와 같이 이런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외관으로 보면 와이파이 방식과 똑같은 지급이 방식 스마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지급이 방식은 인터넷과 연결되는 디바이스와 공유기 사이에 별도의 허브가 꼭 필요하며 이러한 지급이 통신을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구매하기 전에 상품 세부 정보를 잘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급이 통신 방식 표기인 Z 마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설치입니다. 사용하려는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려는 스위치인 디바이스를 앱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이 앱 설치와 디바이스 등록은 저희 스마트 스위치 관련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스위치 모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용하고자 하는 스위치에 전원을 연결하면 어떤 제품이든지 왼쪽의 스위치 모듈처럼 LED 표시등이 깜빡거립니다. 이 깜빡거림은 디바이스 등록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만약에 이 표시등의 깜빡거림이 없거나 재등록을 원하면 수동 제어 버튼인 리셋 버튼을 약 8초간 누르고 있으면 표시등이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앱을 열고 디바이스 추가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자동 또는 수동을 입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이름과 패스워드를 클릭하면 페어링이 시작되고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를 찾아서 자동 연결이 됩니다. 이때 와이파이 연결은 5기가는 안되고 반드시 2.4기가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자동으로 입력된 디바이스 명을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등록 과정이 끝납니다. 이러한 등록 과정은 어떤 제품이든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만 등록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에게는 이 등록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지 자주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의 디바이스 등록 영상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에서 스마트라이프 앱을 클릭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에 스마트라이프 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라이프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한 후에 이 앱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추가를 하기 위해서 상단의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의 전기 배선 기기에서 와이파이 스위치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연결된 와이파이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스위치의 표시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고 표시등 깜빡임 확인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스위치와 스마트폰의 앱 간의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대략 2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디바이스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동 생성된 디바이스명을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을 합니다. 저는 거실 등으로 하고 저장을 합니다. 아래는 스위치의 설치 위치 설정인데 저는 거실로 하겠습니다. 이제 디바이스 설치와 설정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